서울의 호텔 로비. 외국인 남성이 직원에게 정중하게 호텔의 한 물건이 비치되어 있는지 물어봅니다. 직원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젓는데요. 정중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남성은 직원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듯이 화를 쏟아냅니다. 그때 직원이 단호하게 말을 덧붙이자 남성은 자리를 뜨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프랑스인 장 가벨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인 장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하면 어떤 것부터 생각나시나요? 저는 제가 펜싱 감독이라서 그런지 펜싱부터 생각납니다. 프랑스의 스포츠라고도 불릴 수 있는 펜싱은 무려 1500년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규칙을 따른 시합이 허용되는 것이 그때이니 더 전부터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저는 그런 펜싱과 프랑스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고급스럽고 품위 있는 스포츠가 있는 나라이니만큼 제 나라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제가 가장 특이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전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느낌도 없었고 저에게는 딱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매력이 돋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한국 펜싱 선수들이 급부상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리우 올림픽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한국 선수가 14대 1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게 기억나네요. 당연히 역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경기장을 나가려는데 제 생각이 틀렸다는 듯이 역전승을 했던 사건은 저에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펜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대단하다라고 말을 하고 끝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저에게는 말도 안 되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었죠. 그 행보는 제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본국으로 돌아온 저는 어느새인가 그때의 감정은 잊었고 선수들의 훈련에만 집중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이 크는 만큼 프랑스 선수들도 실력도 높아져야 하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특히 펜싱은 제 인생을 담은 스포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펜싱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펜싱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펜싱 경기가 열리는 나라가 있으면 방문하여 다른 나라 선수들의 실력을 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열리는 펜싱 경기도 보고자 했었죠. 제가 여유도 있던 시즌이기도 했기에 비행기까지 다 예매를 했었지만 사정이 생겨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문득 한국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중국 근처에 한국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10년이 다 되어가는 그 기억이 불현듯 스쳐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제야 궁금해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지만 저는 계획을 변경하여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다지 기대하지는 않은 채 숙소의 예약이라든가 한국에서 경험해야 할 것들을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후기들은 하나같이 한국을 기대하게 만들기 충분했죠. 시간이 된다면 다시 가고 싶다는 이야기들이 수두룩했거든요. 저 또한 그런 마음이 들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렇게 도착한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항에 배치된 지도를 들고 밖에서 천천히 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누군가 다가오더니 길을 찾느냐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그런 식으로 돈을 뜯어가는 사기꾼들이 많았기에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정색하며 아니라고 했죠. 그러자 알겠다며 지나갔는데 그 후에도 몇 번이나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제야 한국인들의 순수한 호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더군다나 제가 프랑스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불어로 설명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배웠다면서 자연스럽게 불어를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에서 불어를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터라서 생소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타국에서 자신의 나라 언어를 듣는 것이 가장 좋다던 주변인들의 이야기가 새삼스럽게 공감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차갑게 굴었던 몇몇 한국인에게 사죄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해서 많은 곳을 들렸는데요. 첫날은 성북구에 있다는 펜싱 체육관을 갔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가면 펜싱 연습장의 모습이 어떤지 확인을 하는 편이었거든요. 시설이 좋으면 어떤 점이 본받을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하는 편이라서 둘러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쉽게도 연습장은 예약 시스템이라서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못했지만 구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깔끔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에 펜싱을 배울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펜싱이라는 스포츠에 자부심이 있다 보니 더 많은 체육관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체육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인터넷에 있던 맛집에 들렸다가 호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첫날부터 너무 돌아다녀서 피곤하더군요. 객실로 바로 들어갔던 저는 챙기지 않았던 물품이 생각나 호텔 로비로 가게 되었습니다. 친절한 직원에게 저는 혹시 빈대 퇴치제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잘 모르겠다는 듯이 한 번 더 묻고는 빈대 퇴치제는 구비돼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방에 벌레가 있는지 묻더군요. 저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불만스러운 표정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 표정을 읽었는지 직원은 호텔에서는 항상 객실 청소를 깨끗하게 하며 빈대는 절대 나올 일이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만약 빈대가 나오면 책임질 거냐고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단호하게 만약 나오면 어떻게든 책임지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헛웃음을 지으며 제 객실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빈대에 예민한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불과 몇 주 전 아시안게임 비행기를 예매해 놓고도 보러 가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빈대 때문이었거든요. 프랑스는 지금 빈대와 쥐에 점령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는 불과 3일 정도만 파리에 있는 호텔과 지하철을 탔을 뿐인데 빈대에 물려 고생을 했습니다. 모기에 물린 것과는 다르게 더 심하게 간지럽고 부어오르기까지 해서 심각성을 알고 병원에 가기까지 했죠.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더군요. 프랑스에서는 심지어 빈대로 인해 휴교를 할 정도라서 빈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깨끗해 보이더라도 한국도 빈대가 있긴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유럽의 곳곳을 다녀도 빈대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항상 빈대 퇴치제를 들고 다녔는데 이번 여행은 다급하게 오느라고 전혀 챙기지 않았던 거죠. 저는 직원의 당돌한 태도를 곱씹으며 다음날 물린 자국이 있기만 해도 호텔에서 그만두게 해주리라 생각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퇴치제를 뿌리지 않은 침대를 보니 누울 자신이 없었죠. 억지로 잠을 자야겠다고 생각하며 누운 침대는 너무 푹신했고 억지로 누웠다는 말이 무색하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시차 적응이 잘 되었던 듯 푹 자고 일어난 저는 바로 몸부터 살폈습니다. 생각 외로 깨끗하더군요. 저는 잠복기가 있을 수 있으니 바로 확인은 어렵다고 생각하며 호텔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감독인 제가 꾸준히 운동을 해야 선수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생각에 꾸준히 하곤 했거든요. 운동을 끝마친 저는 잠시 객실에서 쉬고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일정을 다 마칠 때까지 피부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긴 했으나 언제 증상이 올라올지 모르니 조심하자 싶었죠. 하지만 그 후로도 아침마다 확인했는데 정말 퇴치제를 침대에 뿌리지 않았는데도 빈대에 물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곳에는 빈대가 없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프랑스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고 보면 프랑스와 다른 점이 또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쥐도 보이지 않았죠. 심지어 쓰레기로 넘쳐나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점차 한국의 긍정적인 점이 눈에 띄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였는지 저는 용기를 내 한 가지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지하철을 타보는 것이었죠. 요즘 파리는 지하철에서 빈대가 보이면 바꿔 타라는 안내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거든요. 저는 긴장하며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긴장한 것이 무색하게 성공리에 도전을 마쳤습니다. 지하철 생각만 해도 온몸이 간지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의 지하철로 인해 생각이 바뀌었죠. 지하철에서는 오물 냄새가 전혀 나지도 않고 심지어 공공 화장실에서조차 냄새가 나지 않으니 사용하는 것이 맞나 싶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갈지 정하지도 않고 지하철만 타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인사동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동을 추천하는 글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곳은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거든요.
더군다나 다른 곳보다 고요함이 느껴지는 것이 좋았습니다. 한국의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그렇게 문제없이 한국을 즐기면서 같은 호텔에서 머물고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저에게 웃으며 즐거운 여행 되고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말을 건 사람을 돌아봤다가 흠칫했습니다. 저에게 빈대에 물리면 책임지겠다던 그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민망함에 헛기침을 하고는 덕분에 즐거운 여행이 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빈대에 물리는 일이 없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직원은 한국에서는 빈대가 박멸되었다 싶을 정도로 없다고 했습니다. 박멸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더군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로비를 꼭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민망해하며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빠르게 사과하지 못한 것을 사죄했죠. 현재 저는 한국에서 요양하듯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다시 프랑스로 돌아갈 예정인데요. 프랑스를 굉장히 사랑하지만 한국에서 깨끗한 환경을 경험하고 돌아간다니 좀 씁쓸할 것 같긴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한국에서 잘 지내고 가려고 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깨끗한 나라인 것은 사실 한국인들의 시민의식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죠. 프랑스에 가면 저부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새삼스럽게 많은 것을 배워가는 여행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장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